AI를 배우지 않는다면 AI를 배운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저는 이러한 AI 시대의 전환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도입되면서 인터넷을 배우자는 엄청난 열풍이 일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IT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혜택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넷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AI 난리지 시리즈를 통해 AI 기술이 콘텐츠 제작에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지 현업자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글, CJ, 카카오 등 콘텐츠 업계에서 다양한 커리어를 이어오신 안정기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 안정기입니다. 제가 촬영 전에 전문가님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콘텐츠 업계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이어오셨더라고요. 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글로벌 IT 회사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회사에서 지난 만 10년 이상 콘텐츠 기획, 제작부터 그리고 콘텐츠를 세일즈하는 일까지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휴넷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에 비하면 아직 굉장히 어린 아닙니다. 삐약이 마케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요.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SNS나 틱톡,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 없이는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등장했을 때 마케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이 생성형 AI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되는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챗GPT이죠. 챗GPT처럼 텍스트, 이미지 혹은 더 나아가서 영상, 또 애니메이션까지 AI가 콘텐츠를 새롭게 생성해주는 것들을 바로 생성형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를 간단히 어떤 프롬프트 형태로 물어봤을 때 텍스트에 관련돼서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GPT 안에 있는 달리를 통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 AI가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생성형 AI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거에 늘 목말라 있는 다양한 마케터들,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챗GPT나 달리 같은 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소라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존에 출시된 다른 AI 프로그램들보다 좀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해 주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는데 좀 찾아보니까 마케팅 업계나 콘텐츠 업계에서 생성형 AI로 광고도 만들고 브랜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반짝 이슈일지 아니면 트렌드로 변화할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소라가 발표되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오픈 AI에서 정말 혁신적인 어떠한 또 AI 하나의 진보를 이뤄냈다 이런 평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이런 PD분들이나 아니면 컨텐츠 제작자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생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막 의견을 저한테도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생성형 AI 자체는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굉장히 큰 변화에 굉장히 초입에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생성형 AI들이 최근 1, 2년간 주목받는 걸 보면서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관련된 글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 찍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나요? 사진 한 장을 찍는데? 전혀 가늠이 안 갔네요. 사진 한 장을 찍는데 8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진기가 등장했을 때 이걸로 과연 누가 이런 거 사진을 찍겠냐? 혁신적인 도구이진 맞지만 대중화되긴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면서 8시간 걸렸던 게 2시간으로 30분으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안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게 채 한 150년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저는 AI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콘텐츠의 제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유통하는 영역까지도 혁신적으로 바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그리고 저희 세대는 또 마찬가지고 굉장히 디폴트가 되어가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시대 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반짝 이슈가 아니라 트렌드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AI를 접목해서 마케팅 콘텐츠로 만들기 좋은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시청하는 포맷이 숏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숏폼과 AI가 만났을 때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숏폼의 특성상 컨텐츠를 굉장히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AI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렌드들을 캐치하고 필요로 하는 장면들을 생성한 다음에 이를 보이스까지 입혀서 빠르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숏폼과 AI가 결합된 형태의 컨텐츠들이 당분간은 굉장히 큰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채널들이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쇼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근데 이 쇼츠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어떤 종류의 쇼츠를 만드는 게 가장 활용도가 높을까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숏폼으로 만들기 좋은 장르 중에 딱 두 가지만 꼽아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정보형 컨텐츠,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형 컨텐츠입니다. 정보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GPT가 사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T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취합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팩트 체크들은 필요하겠지만 정보들을 취합하고 심지어 그거를 GPT에게 숏폼 컨텐츠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바로 시나리오까지도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정보형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형 숏폼 컨텐츠입니다. 마케터 분들께서 이미 다양한 광고와 관련된 에셋들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에셋들을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추가로 입력을 해서 광고주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광고 소재들을 빠르게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미 기업의 이러한 히스토리, 다양한 내부의 내러티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에셋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빠르게 내부에서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챗 GPT와 달리를 활용해서 이미 커머셜 광고를 제작해서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강의에서 좀 결과물이 좋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공개 강좌 워크숍을 진행할 일이 있었는데요. 교육을 듣고 굉장히 재미난 숏폼 컨텐츠를 만드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엄청 핫했던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신 건데요. 근데 그분들께서 챗 GPT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생성형 AI 툴들을 활용해서 이미지, 텍스트, 목소리 등을 합성해서 이 눈물의 여왕을 30초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눈물의 여왕 드라마를 보진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보고 아, 눈물의 여왕은 이런 컨텐츠구나 라고 하고 단번에 내용을 정리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성형 AI 툴들을 몇 가지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단 한 번도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던 분들도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더욱 많이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여왕 쇼츠 저도 되게 보고 싶은데요. 끝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마케터들이나 기업에서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보여주기식으로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 생성형 AI는 무엇이고 이러한 원천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높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경영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이 지금 기업들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생성형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혹은 사례가 있을까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사례들이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 좀 기억에 남는 마케팅 캠페인은 롯데리아의 햄버거를 활용한 AI 캠페인이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굉장히 재미난 시도를 했었는데요. 햄버거라는 이미지 자체를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AI를 통해서 음악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걸 음악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음악에 맞춰서 햄버거 이미지를 또한 생성을 해서 5개 광고에서 사람들에게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AI 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실제로 유나 씨가 이 관련된 음원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400만 이상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롯데리아 광고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계속 노래를 듣다 보니까 한 48초경에 이렇게 띠리링 하는 멜로디가 들리는데 뭔가 그 양파와 양상추가 이렇게 만나는 느낌?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뭐 F&B 같은 경우에는 시즐처럼 사실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뭔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장면이 등장하고 누군가 그걸 맛있게 먹는 광고들이 주된 광고들인데 AI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캠페인들 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는 챗 GPT와 같은 서비스들을 콘텐츠 마케터분들이 업무 일상 속에서도 많이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토스에 있는 콘텐츠 마케터분들은 평소에도 챗 GPT를 화면 한 칸에 열어놓고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회사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강연도 듣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토스 실무자들이 AI를 쓰듯이 저도 현업에서 AI 나레이션이나 달리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이 생성형 AI가 현업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AI 교육을 통해서 조직이나 혹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장점이 있을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금융권에 계시는 분의 한 고민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금융권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컨텐츠 제작, 배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외주를 주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아이데이션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지금 이러한 생성형 AI 툴을 도입을 해서 직원분들께서 직접 컨텐츠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걸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에 있는 분들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즉각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만 의존했었던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무들을 내부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툴들을 기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컨텐츠의 기획, 아이데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챗 GPT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해야 될 때는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기존보다도 훨씬 빠르고 쉽게 이미지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를 클로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11랩스라든지 아니면 클로바 더빙과 같은 툴들을 활용해서 기존엔 사람들이 일일이 녹음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훨씬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죠. 생산성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본인들의 비즈니스나 이런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터들의 질문도 받아봤거든요. 생성형 AI 시대 대체 불가한 마케터 혹은 콘텐츠 제작자가 되려면 어떤 역량과 스킬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러한 생성형 AI 시대에 크게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적응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재미난 자료를 보았는데요. 챗 GPT나 생성형 AI를 국가별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표시한 데이터였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북유럽 국가라든지 북미 지역에서는 일반인들도 이러한 챗 GPT나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IT 강국인 한국이 의외로 중간밖에 되지 않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저 같은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GPT를 한 번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 바로 우리 업무에 나의 직무에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빠르게 도입하는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인터넷 초기 시대 때 인터넷을 처음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간에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졌던 것처럼 저는 그 이상을 사실은 생성형 AI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창의력입니다. 오히려 이런 AI 툴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도해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성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 혼자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나누고 생성형 AI 툴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동과 논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생성형 AI가 초기에 도입되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쓰고 배워나가면서 이걸 통해서 업무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적응력, 창의성, 그리고 협동력,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도 챗GPT를 쓰고 있는데 이 적응하는 능력과 적용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챗GPT 외에도 다른 AI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 프롬프터를 잘 작성해야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직무에서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생성형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을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프롬프팅은 바로 대화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람의 실제 대화와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업무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 업무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들, 업무를 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피드백을 줘서 AI조차도 이해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하게 전달하는 그 기술이 바로 프롬프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챗GPT를 활용한 콘텐츠는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챗GPT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창의적이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콘텐츠를 아이디에이션하고 기획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런 콘티를 짜고 실제로 콘텐츠를 촬영하고 이 부분을 이후에 편집하고 배포하는 과정들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면 생성형 AI 툴을 활용해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넣는 것만으로도 아이디에이션을 빠르게 끝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콘티를 제작할 수도 있고 이 콘티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미지까지도 빠르게 생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바로 촬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촬영에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최근엔 생성형 AI 툴을 통해 가지고 대신 직접 제가 촬영하지 않고도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도입되어 있는 편집 도구 툴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생성형 AI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제가 콘텐츠 제목을 만들지 썸네일을 만들지 이러한 배포의 단계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결국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다룰 줄 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면은 단순히 내가 기획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면서도 영상, 이미지, 음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디렉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해지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선 대화에서는 이제 AI는 아직까지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 기술이 뛰어나지만 과연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AI가 인간의 창의성 아니면 인간의 예술성을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생성형 AI는 인간이 학습할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예술이나 창의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타기하신 박서보 화백님의 컨텐츠를 생성형 AI가 학습을 해서 비슷하게 그릴 수는 있겠죠.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AI에게 감동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박서보 화백님의 컨텐츠를 보고 그림을 보고 감동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수십 년 동안 그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이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분의 인생과 철학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인간과 생성형 AI의 창의성은 조금씩은 다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생성형 AI와 인간의 창의성의 각자의 부분들을 인지하고 이분들을 함께 조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AI의 고유한 영역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니 이 모든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AI가 결국에는 인간을 넘어 대체한다라기보다는 AI와 인간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AI를 배우지 않는다면 AI를 배운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저는 이러한 AI 시대의 전환을 보면서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도입되면서 다양한 자격증이 등장하고 막 인터넷을 배우자는 엄청난 열풍이 일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IT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혜택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히 AX라고 하죠. AI 트랜스포메이션, AI 대전환의 시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AI를 내 업무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도메인 널리지와 결합시켜서 함께 이것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함으로써 저는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된 걸 바탕으로 더 새로운 결과물들을 창작해내고 그리고 그게 저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기존에는 시간이나 자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우리를 신나고 재밌게 만드는 게 생성형 AI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분들께서 생성형 AI를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I 난리지에서는 안정기 전문가님과 함께 AI가 콘텐츠 제작에 어떤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정기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현업에 적용하는 법을 찾고 계신다면 본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